계속해서 한번 이제 문제 22번에 보시면 이제 중개대상물 요 문제도 상당히 좀 괜찮았으니까요. 한번 옳은 거. 여기 이제 다 기출 문제였습니다. 먼저 1번에서 중개대상물 꼭 제목 거의 똑같습니다.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내용 문제가 나오거나 작년도 이제 박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가깝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건데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얘가 이제 입주권, 입주권이 나가기 그냥 줘버렸네, 게임입니다. 저 소리 아니야 이제 조금 어려운 대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파트 분양됐다는 게 아니라 분양 예정 통장만 들고 있다가입니다. 나 당첨될 줄 몰라, 그입니다. 예정자로 선정된 지위,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동호수 말았냐, 그입니다. 동호수입니다. 요 지위를 딱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이제 확실하게 좋습니다. 입주권은 중개사물 건축물에 근데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보기 정말 어렵다. 보기 어렵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바로 맞았습니다. 정말 보기 어렵다. 얘는 정서 3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만 중개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답은 쉽게 나왔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호수 분양받았다는 소리가 나왔네요. 동호수를 특정하여 몇 호 해갖고 갑한테 300여, 을한테는 201호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분양계약이, 분양계획이 그리고 계약 그게 맞습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에 아직은 완성 안 됐어. 3년 후에 받아오게입니다. 아파트 한 2, 3년은 공사합니다.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중개는 지금 이게 분양권이요, 입주권이요. 그때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얘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해당한다. 얘는 분양권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각각 분리하여 한 개는 뭐니? 이게입니다. 큰일 났네. 아주 저거 대웅 사고를 쳤네. 세 번째 볼까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그리고 시설, 그럼 기계 이런 거네요.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사물이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 너무 엉뚱한 소리. 한 개에 절대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의 단체라고 재단 그랬구만. 떼기는 뭘 떼? 떼면 거래사고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볼까요?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하다 떼면 안 된다니까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 무리이다. 무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뭐 지문은 쉽게 나왔네. 게임입니다. 5번에 가시, 임시적으로 심을 그 나무를 가식이라고 합니다. A밭에서 B밭으로 얘는 촐싹방정 떠는 동산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산계입니다. 나무가 왔다 갔다 하니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그리고 토사 암석이나 토사는 중개대상 물이다. 이거 맞다 틀리다. 뭐는 엉뚱한 소리 안 돼요. 여기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냥 암석이나 토사는 그냥 땅이다. 고개 욕심나면 땅을 사고 팔아야지 뭔 암사나 토사를 파냐고 합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다. 라고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쉽게 나왔네. 1번하고 2번 중에서 중요한 거 하여튼 1번 엉뚱한 소리입니다. 거기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게 맞았고 2번은 이상한 소리 해놨고입니다. 1번만 맞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 한 개. 그러니까 오늘은 3개 나옵니다. 하다 용어 하나, 중개사물 하나, 그리고 시험도 하나. 특히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계속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까지 나오게 되면 한 4개도 총 다 해서 오늘은 4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찾아봐. 딱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시험 문제에 내기 쉽다고 했습니다. 뭐 협회 설리, 뭐 이상한 소리 해놨습니다. 바로 1번부터 4번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 이렇게 시험도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 얼마 만에 되니? 27회 때 2월 해놓고 어디 틀렸니? 그거는 27회 때 나왔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페이지에서 이제 시험은 누가 실시할까요? 이것도 임시험 문제 한 24회 때 이상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나라일도 바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건 이게입니다. 도지사한테 맡겨.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을 볼까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누가 시험을 시행하고 누가 자격을 줄 건지 알아야지. 이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면은 누구라고요? 특별
서울만 특별하니까 특별시장입니다. 이제 인구 1000만이 깨져갖고 좀 자존심 구겼습니다. 경기도로 많이 가더니 이제 경기도가 1000만 막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니다.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광역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시를 뭐라고 합니까? 광역. 그냥 넓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어. 입니다. 그죠? 넓은 데는 우리도 넓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구가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었을 때 광역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6개. 원래는 좀 더 나와도. 그래서 이제 인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전. 우리 옆에 대전도 인구 100만이 넘어가요. 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저 부산 쪽 부산. 이제 부산은 과밀권역에 아예 금액으로 들어가고 이제 5억 된 거 상가에서 꼭 주셔야 됩니다. 바로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식으로 6군데가 광역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넘어가는 광역시, 인구 50만 넘어가면 대도시 주셔야 됩니다. 뭐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 우리 세종시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법은 자꾸 안 바뀌어. 특별시장입니다. 바로 세종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 여기 들어갑니다. 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나란 일 때문에 바빠갖고 얘가 못해. 국장 못해. 그리고 나중에 시도지사 아래 것이 잘못하면 내가 할란다 라고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은 주책 맞게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잘못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바로 못해요. 바로 정책심의위원회가 해라 라고 우결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하십니다. 국장이라도 지를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하셔야 됩니다. 2번 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제 아까 시도지사 한번 밑줄 한번 꼭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국장. 국장 예외라고 합니다. 얘는 나중에 도지사가 잘못하면 등장해. 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시험의 균형유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내거나 너무 쉽게 내거나 이렇게 균형을 못 맞추면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래도 국장이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리고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어디를 거치라고요? 심의위원회 우결을 거치라는 겁니다. 의결 없이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의결 거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하지 마세요 국장 그럼 못합니다. 다 빠지세요. 그냥 도지사 그래도 하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았어 하고 콜빵 내립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누구요? 시도지사. 그리고 예배는 누구요? 국장. 국장은 지 맛대로 못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바빠 그러니까 이제 맡겨 저기 공단에다가 맡겨라고 위탁을 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이거 시험 문제가 아니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 상대로 행정소송 가야 됩니다. 왜요?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고소리입니다. 맞짱 들어갈 때 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시 자격에 나이가 있다 없다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합격해갖고 최연소 합격을 그 주책 맞은 중학교 2학년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애들 들을까 봐서 겁난다 그입니다. 요때는 딱 귀를 애를 막아야 됩니다. 엄마는 뭐냐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도 딸 수 있어 그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뭐 초등이 합격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국적. 근데 외국인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 소리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잊지도 못할 거요. 주셔야 됩니다. 국적에 제한 없이 덤벼다가 아주 큰 코 다 찍었죠. 누구든지 정말 시험에 아예 응시할 수 있고 합격도 다 가능합니다. 정말 나이가 필요 없어. 처음에는 미성년자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나이 필요 없다라고 아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국적 아예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모를 거예요. 컨닝하다 걸린 사람하고 자격 취소 당한 사람은 3년 5년 오지 말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만 해보실까 다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예 절대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취소당한 분 3년 못 가고 컨닝하다 걸리신 분 5년 못 가고 그 3년 5년이 또 중요하고 그입니다. 맨날 숫자 받고. 자, 먼저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 몇 년입니까? 3년. 3년에다가 꼭 밑줄 넣으시고요. 자격 취소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컨닝하다 컨닝 좀 잘하지 걸려갖고 5년을 시험장 못 가냐고 합니다. 부정행위자. 자, 부정행위자입니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이라고요? 여기다 3년 고를 겁니다. 5년.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을까? 부정 저질렀으면 커야지. 3년이면 되겠니? 5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오히려 엉뚱하게 그러면 그 컨닝한 사람이 사무소에 근무는 되냐고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격사유 다음 주 배울 건데 입니다. 먼저 컨닝한 사람은 사무소 근무 된대요 안 된대요?
돼요. 결격 사유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정말 2박 3일 고민하고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무돼요. 결격 사유 없잖아요. 결격 사유. 미성년자, 마식하신 분 이렇게 나오지 컨닝하신 분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근무 5 커피 타고 청소하고 운전만 하는 것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슬픈 분이 계세요. 자격 취소자는 그 근무가 되냐고. 자격 취소자는 안 돼요. 그건 결격이라는 겁니다. 자격 취소자 결격이 딱 걸리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6번째 자격 취소자 거기에는 아예 결격이 딱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옆에다가 자격 취소 3년 옆에다가 근무 X. 얘는 근무 못해. 완전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도 못 가지. 집에서도 쫓겨났지. 시험장도 못 가지. 학원에만 와야 되지. 우리 학원은만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3년 공부해야 돼요. 이제는. 그입니다. 얼마나 시험 어려워졌는데 그동안 취소당했으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3년 동안은 학원에서 맨맨 돌아야 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3번에는 바로 근무 오려 5.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겁니다. 시험장 결격 사유지 중개사무소 결격은 안 들어가. 컨닝이 꼭 줘야셔야 됩니다. 뭐 이상한 걸 내냐고 입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방법을까요? 1차하고 2차를 구분하고 뭐 이런 거 거의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1차 시험 우리 생각하고 똑같죠? 선택형 고르는 문제 오드 선다. 입니다. 그리고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관식 단답형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최고 우선 변제금이 얼마니? 이제 상가가 적용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서울은 얼마니? 4억 쓰 문제 틀린다는 겁니다. 6억 1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번 주 동영상 보세요.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그거 이제 금액이 달라지면서 모든 교재를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올 줄 몰랐어. 그 정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4억 다음에는 5억인데 6억 1천으로 갔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미를 할 수 있고요. 서버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주택권회사 시험은 막 4개씩 나온다는 겁니다. 서버라는 문제가. 그리고 그걸 컴퓨터가 채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개발세발 써놓은 문제 뱉어내면 그것만 이제 수작업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뭐라고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 논문형으로 시험을 뭐 한다고요? 근데 논문형인데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이 논문형이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선풍기 날릴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좀 아예 2차만큼은 아예 쓰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백지만 딱 주고요. 그리고 거기다 쓰라고 합니다. 아주 얼굴도 하얗게 백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질려버릴 겁니다. 공법, 용도적이 뭐니? 자, 세법에 양도소득세가 뭐여? 이렇게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등기법, 환매등기가 뭐니 하고 낼 거라는 겁니다. 지목 28개 한번 써봐봐. 막 이럴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논문형, 쓰는 문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채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 방법이 안 나오니까 하고 싶어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주 몇 년 걸려버릴 겁니다. 점검 또 하고 그러니까입니다. 몇 사람이 점검할 건데 한 과목 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는데 바로 4번을 볼까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시험 본다는 겁니다. 먼저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결과 안 보고 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만 나왔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보잖아요. 2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동시에 시행할 때는 1차 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그냥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봐. 그리고 한 번만 면제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행가.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뭐라고요? 다음 회가 맞습니다. 해 그러면 X. 옛날에 경련제였다는 겁니다. 다음 해는 시험이 없다고 해입니다. 다음 회. 몇 년을 건너뛰어도 29 다음에는 30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가 맞습니다. 해가 아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별걸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시험은 한 번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이상 있습니다.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5월과 10월에 2번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추가 시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4회 때 너무 어려워서 그럽니다. 바로 1회 이상 시행한다. 근데 그거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럽니다. 포항처럼 저게 애들도 연기가 돼서 시행은 했지만 그럽니다. 뭐 시험을 못 치를 수도 있어 그럽니다. 들어볼까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바로 여기도 함부로는 안 되고 시험에는 의결을 거쳐서
당해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번 이상인데 그거 한 번도 없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음 해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다음에 시험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회라고 해야지.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내용에서 이제 시험 과목을 한번 잘 볼까요? 먼저 1차 시험 바로 개론하고 민법. 먼저 80문제를 다 주고 한 문제씩이 아니라 한 과목씩이 아니라 80문제 다 주고 먼저 풀어라. 9시 반부터 시험 문제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개론 그리고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개론 하나 나오고 민법 하나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개론이 쭉 나오고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이 쭉 나오고 한 20번까지 보더니 민법 문제가 한 개도 안 나온다고 막 시험 문제 바꿔달라고 하시면 바보입니다. 바보. 41번부터 나와. 민법은 주셔야 됩니다. 섞어갖고 나오면 아주 쓰러져요. 그러니까 개론을 40문제 내고 민법을 41번부터 80문제 그리고 이제 풀고 100분 주고 계십니다. 마킹하라고 10분씩 더 주다 보니까 100분 준다. 옛날에 정말 80분 동안 다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볼까요?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제 점심도 드시고 커피 잔뜩 드시면 큰일 나고 계십니다. 그죠? 요거 조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150분 동안 시험 보니까 요거 너무 많다고 해갖고 쪼개낸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말 2차만 보시면 2차가 이제 120문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걸 다 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1번부터 이제 아예 40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공시세법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시하고 세법이 이제 지금은 달라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41번부터 이제 41번부터 여기는 80번까지 나왔습니다. 공시가 24개 나오고 세법은 16개 나오고 해갖고 요거는 한 과목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공법이 요 공법의 법이라는 공법이 바로 81번부터 몇 번까지요? 120분까지요. 이렇게 120번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험을 자그마치 얼마 봐요? 120문제를 150분 동안이나 2시간 반이나 시험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여자분인데 아예 그냥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화장실 얼마나 급하셨는지 화장실을 가야 된대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뒤에서 교실 뒤에서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교실 뒤에서 소변을 보셨대요. 또 여자분이 계십니다. 남자분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건데 여자분이 소변을 보셨대요. 그것도 계십니다. 예, 소변을 그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언니 오빠 다 해갖고 다 할 건데 그죠? 이거 소변 보면서 하여튼 소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갖고 남자분들은 소리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슨 세숫대를 갖다 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뭘로 했는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소변을 봤대요. 못 나가게 하니까. 차라리 시험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으면 될 건데 그거 컨닝이라고 해갖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일정한 시간이 안 되면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소변 보고 다시 시험을 보셨대요. 얼마나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얼굴도 못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변을 보고 다시 시험을 봤대요. 또 이게 지금 무슨 이거 아주 그냥 인격에 적었는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해갖고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을 요걸 두 개를 묶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 바로 41번부터 그리고 바로 80번까지 두 개를 묶었습니다. 두 개. 꼭 2차처럼.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나서 이제 3시 10분부터 먼저 이제 10분부터 그리고 요놈만 바로 4시까지 해서 50분 동안 공시세법 40문제 50분 동안 풀어라. 해갖고 시험이 4시에 끝난다는 겁니다. 하루 내내 시험 봐요. 9시 반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4시까지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5시가 딱 되면, 5시가 되면 저기 요 가다반이 거의 맞아요, 정말. 우리 작년도에도 법령은 한 개도 막 틀린 게 없었고요. 가다반 발표해갖고 이제 공단에서 가다반 발표하고, 그리고 시험지도 가지고 나와요, 시험지도. 그리고 마킹만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당일에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에 합격 여부. 그리고 집에도 그냥 가지 말고 학원에 잠시 오셨다가 가다반 발표하니까. 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험지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요 당일에 10월 28일에 이제 팀이 이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합격팀으로 가고 여기 이제 웃음소리 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그냥 맨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여기는 아주 불면을 잘 밤을 지새울 건데 이제 하나가 곡소리가 나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불합격팀. 여기 아마
불합격 팀 나니까, 그리고 여기 합격한 팀 이쪽에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절대 안 넘어갈 거고, 안 넘어갈 건데, 배 아파갖고 계십니다. 이런 식이니까, 그 당일에 정말 합격, 불합격. 그리고 여기 이제 잠수 탄다. 그럼 이제 잠수 타고 이제 전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개인 또 휴대폰을 이제 꺼놓고 그러면 이제 뭔 소리인지 알 거니까 전화 자극하지 마세요. 개인들. 개인들 기분 나쁘고 그냥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특히 합격하신 분이 저기 또 전화하면 이제 막 칼부림 나니까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시험을 안 왔다는 겁니다. 안 왔다. 근데 좋은 점이 있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보면 힘들어도 시간 안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요 두 개가 묶일 줄 알고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공인주사법하고 좀 쉬운 과목하고 좀 어려운 법 두 개를 묶어 놓으니까 요놈 한 30분 동안 아무 늦어도 40분 동안 다 풀어버리고요. 나와서 공법을 풀고 가야 된다. 공법. 시간이 없으면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포의 법을 풀고 가야 되니까요. 공인주사법하고 공법이 같이 묶였습니다. 여러분 묶어갖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나서 먼저 풀고 나서 한 30분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2시 반까지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그리고 3시 10분부터 4시까지 공시세법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1차 시험 먼저 2개 보고 2차 시험은 3번하고 5번 요 2개를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4번 공시세법 요 놈만 3시 10분부터 4시까지 하루 내내 시험 봐. 라고 이제 그 정도에서 좀 많이 1차만 벌써 시험 보고 나도 머리가 쥐나갖고 완전 배터리 방전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체력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또 나중에 2차는 2개로 나눠갖고 이렇게 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런 사연이 있어갖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정책심의위원회. 요놈은 정말 표표 3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어디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심의사항이 뭔지 한번 나온 건 거의 똑같이는 안 낼 거니까 올해는 1번은 안 내기는 하겠지만 이도 주의할까요? 나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가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그럼 뭐 여기 우리 세종시 근처에 있겠네? 국토교통부. 이런 식으로요. 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시공 그래도 안 됩니다. 어느 시에다가 어느 도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국토교통부에 둡시다. 근데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정책은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둘 수 있다. 이미지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둔다 X,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미 작년도 시험 문제 냈지만 다음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찾아봐 라고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번은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좋으라고 합니다. 누가 시험 보고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냐고 뒤에 또 나와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요 자격취득만 꼭 문제랄까요? 자격취득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런 것들 바로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해. 그러지는 않겠지만 미성년자 시험 보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평가로 갈 거요. 그러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부의 육성. 재정 목적 하나 나왔죠. 재정 목적. 근데 전문성 제고 아닙니다. 국민경제 아닙니다. 국민경제 이바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거 꼭 바꿔서 내볼만 해. 중개업 잘 되라는 육성 정책, 육성에다가 꼭 문제랄까요? 중개업을 잘 되라는 육성, 하기 위한 정책이지 다른 거 아니오게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깍지나 말아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수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매수인 조라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 4개지 다른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 설립, 협회 육성 아니요. 전문성 제고, 국민경제 이바지 아니요. 라고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사항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27회 때 나왔다는 겁니다. 금방 보셨던 4개 중에서 기업본부터 1번 중에서 하나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고요.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보수를 결정을 하면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라고 27회 때 어디 틀렸냐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나란히 1번은 28회 때 나오더니 3번은 27회 때 나왔네 얘기입니다. 꼭 근처 내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볼까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그런 거 보니까 기업번이네. 맞습니다.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그럼 여기도 또 자격취득에다가 또 밑줄을 넣을까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자격증 누가 주냐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고 겁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여기에 뭐 한다고요? 따라야 한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안 따르면 안 돼. 이건 완전 의무라는 겁니다. 따라야 한다. 준수해야 된다. 라고 자격취득이지 보호수 아니면 또 육성이라고 하려나 손해배상이라고 하려나 아니면 다 따라야 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기업번 하나만 따라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 볼까요? 위원회니까 사람이 좀 많겠죠. 근데 위원장 한 명을 제외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하여. 포함도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최소 숫자가 7명입니다. 여기서 제외 그러면 8명이 됩니다. 7명 이상에서 9명은 아닙니다. 몇 명? 11명. 9수 안 좋아하잖아요. 11명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별거 갖고 숫자를 다 속여갖고 4개입니다. 숫자는 정말 어디 안 바꿔본 숫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놈 이제 따끈따끈하게 아직은 안 바꿔오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누구래요? 장관 바빠.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차관에다가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장관 X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차관을 임명한다? 아니라니까요. 법에서 차관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장관이 뭔 얘기 없어. 그건 위원이요. 위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옵니다. 위원은 7명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하나의 박스에 지금 이제 아래쪽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해서 7명을 최소한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아닌 국장이 임명 위촉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 몇 급? 4급. 요 숫자들 잘 볼까요? 4급. 5급이나 3급이 아니라 4급. 4급도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 뒤에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뒤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관이 임명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거기 가서 얘네들 뭐 하는지 좀 봐봐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에 대학에서 정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교수 이상. 부교수도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부교수계입니다. 정교수 말고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은 변호사. 왜? 법률 이러니까. 법률 같은 거 변호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수가 돈인 거 보니까 회계사가 있네요. 거기 회계사가 좀 독특합니다. 회계사.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그러면 회계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또 그럴 겁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안 봐놓으면 정말 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회계사입니다. 돈하고 관련된 돈 전문가 저기 보수 나오잖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협회. 아마 중개업 육성 때문인 것 같아요. 협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미음번, 비음번은 이제 매도매수인 조라고 나옵니다. 이제 시험이니까, 미음번은 저기 1번 기업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미음입니다. 바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럼 산업인력 관리공단, 네, 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업번 때문에, 자격취득 때문에 공단에서도 추천한 사람, 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읍, 시옷이 이제 요 두 개가 손해배상. 매도매수인 조라고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소비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매도매수인 조라고 비읍시어 때문에 정말 다 나오죠. 근데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 이런 분이 뭐 위원 그런 것들 잘 안 보니까 위원 누가 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에 있구만 그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서 이제 임기는 얼마래요? 2년 입니다. 2년 욕하지 마시고 2년 동그라미 좀 잘 넣을까? 2년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1년은 너무 짧고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그러니까 2년이 욕하는 것 같지만 좀 괜찮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새로 2년이라 잔임 남아있는 기간으로 한다. 라고 위원회 임기는 똑같이 맞추자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이제 별표 2개 정도 넣을까요? 제척 기피 회표는 상당히 중요해요. 얘도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시험 문제 딱 한 번만 내봤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언급 안 했고 올해는 나올 것 같고 주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3년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제척인데 제척은 너무 심해요. 위원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공정하지 못해져요. 그러니까 너 빠져라. 법에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회 그 심의가 안 이상해져.
제 있으면 아주 이상해져 게입니다. 자, 그거 볼까요? 자, 먼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의 4개에 해당되면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빠져라 완전 배척이라는 겁니다. 너 빠져.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완전히 법에서 빼버린 게 제척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왜 그럴까요? 기업번에, 자, 위원이 그 본인 사건을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겠잖아요. 내 사건을 바로 위원 돼갖고 지가 지 사건을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오는 뒤에는 이제 더 확실하죠.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남편 사건을 부인이 지금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남편이 당사자가 됐고 부인은 위원이 됐고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겁니다. 안 돼. 그리고 배우자이었다. 과거까지 모두 묻겠다는 겁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로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되거나 그리고 그 해당 안건의 당사자고 공동 권리자 완전히 똑같이 권리를 얻는 사람 그 다음에 공동 의무자 권리를 부담하는 사람 공동이면 다 문제가 되겠잖아요. 갑하고 을은 완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당사자고 친족 아버지 사건을 아들이 다루게 생겼습니다. 너 빠져라 뻔하잖아입니다. 그리고 친족이었다 과거라도 사위가 장리 사건 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래도 안 돼 게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니까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서 증언을 했거나 잘 아니까 증언을 했겠죠. 진술, 자문, 그다음에 조사나 연구나 영역이나 감정하게 되면 집을 아주 숟가락 2개 있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빠져라 게임이다. 네가 있으면 이상해져 게임이다. 그다음 이제 1번에 위원이 속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여기는 대리인 밑줄 한번 넣을까요? 첫 번째 기업번호 배우자 그다음 두 번째는 친족 니은번호 그리고 세 번째는 증언 이런 것만 딱 밑줄여 놓으시고요. 정말 4개를 보니까 너무 친해. 그리고 본인 대리는 친하니까 집을 팔라고 맡기지 함부로 대리인한테 맡길까요? 절대 안 맡겨오게입니다. 대리인 그 정도면 너무 친해 니들은 게입니다. 친분이 조금 좀 덜해지지만 대리인까지 몇 개? 4개. 요거는 제척사유 이렇게 4개를 딱 여기다 해놓고 이게 나중에 깊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척입니다. 제척 완전 빠져라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오히려 반대로 당사자가 위원을 빼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있으면 나한테 불리해져. 당사자가 불리해져. 심판받는 당사자가 내가 불리해지니까 자 좀 빼주세요. 좀 피하고 싶어요. 그게 깊이입니다. 먼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법에서 빼는 거하고 달라요. 1번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인 신청이 있다는 겁니다. 제 빼달라고.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엔 제하고 나하고 아주 앙숙이역입니다. 자, 심의위원회 깊이 뭘 한다고요? 신청에다가 밑줄이나 박스를 넣으실까요? 이건 신청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 없어요.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 보니까 맞아. 그럼 너 빠져. 뒤에 볼까요?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한다 못한다 뻔하겠죠입니다. 하여튼 신청 들어오면 회피니 아니면 제척이니 아니요 기피입니다. 기피 주셔야 됩니다. 막 위에 거하고 막 섞어보려고 발악할 겁니다. 이것들이 맨날 그 작업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회피입니다. 자, 1번은 제척이고 제목을 써놓으면 좋은데 2번은 기피이고 세 번째는 회피국입니다. 회피, 네가 피해. 네가 알아서 피해입니다. 너 네가 미안한 거 알지? 네가 아주 조용히 꼬리 내고 빡 빠져라입니다. 안 빠지면 국장이 내가 확 빼버릴 거예요. 볼까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다가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이다 그럴 겁니다. 아니다. 제척. 당연히 빠지라는 제척. 근데 너 왜 안 빠지니? 내가 빼버릴 거예요. 뒤에 볼까요? 자, 그런 경우는 스스로에다가 꼭 밑줄이나 박스를 넣으니까 스스로 빠지는 것은 기피가 아닙니다. 회피. 또 스스로인데 제척이다. 그건 아니고 스스로 해당 안건, 바로 안건의 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빠지라고 했는데 안 빠져. 4번은 이제 옆에 가고 똑같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면 금방 보셨던 1항에 바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으면 그 위원을 뭐 한다고요? 해촉. 아주 저거 즐기다 확 빼버려. 내가 빼버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척에 해당되니까 그렇지 깊이가 아니다. 막 바꿔보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그냥 간단하고요. 당연히 뭐 대표하고 업무 총괄하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개인 또 부위원장 없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미리 지명했던 위원 중에서 지명해서 네가 내 대신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협회가면 있더만 여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운영, 회의 뭐 소집하고 우장, 그리고 요 2번도 시험 문제 유사한 쪽에서 내봤다는 겁니다. 회의를 열 때는 어떻게 하고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제적하고 출석을 바꿨다는 겁니다. 나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좀 까탈스러워요. 제적 있는 전체 숫자입니다. 제적 과반수로 출석을 하고, 문을 열 때는 좀 까다롭게 하고, 근데 결정할 때는 거기다 제적 걸을 겁니까? 없는 사람은 손도 안 들 건데 다 빼버리고 출석 과반수로 뭐 한다고요? 찬성으로 우결한대요. 근데 여기다가 제적 과반수로 우결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석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적하고 출석을 잘 봐봐봐. 이것도 시험 문제 기출문제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장이 모여라. 그럴 때는 7일 전까지, 거의 뭐 중요하지 않은 숫자인데 7일 전, 맨날 숫자 봐볼까? 7일 전까지 통보해서 모여라 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아래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간사. 위원장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처리할 누가요? 간사. 여기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거기 둔다에다가 박스할까요? 저기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도 둘 수 있는 기관인데 있으면 무조건 간사는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는 정말 간사네. 무조건 있네.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간사를 위원장, 여기다 또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하고 간사는 달라. 간사는 누구라고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을 꼭 박스 좀 해놓을 거예요. 장관에 있어요. 장관 아닙니다. 아까 이 위원은 장관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간사만큼은 위원장. 그러니까 이놈은 간사가 정말 간사에 많이 좀 이상해 그입니다. 막판에 꼭 힘쓴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문 중에서 네가 간사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수당여비 지급할 수 있다. 뭐 거의 뭐 내볼 만한 문장 아니고요. 근데 공무는 자기 봉급 없으니까 안 줄 수도 있다. 뭐 낼 만한 문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요? 위원장이 그냥 정해요. 간사,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운영에 관한 사람들은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위원장이 막판에 힘쓰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왔었고요. 여기 27회 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맞죠? 제1차관, 장관이 그러면 안 되고, 숫자 맞는지 볼까요? 맨날 이것들 숫자 받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 맞죠? 제외 그러면 안 되고요. 7명, 행운의 숫자 7명 이상 11명 맞습니다. 2번도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잘 볼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럼 시도지사가 보수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시도 조례구만. 바로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뭐를 따르는데요? 자격 취득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자격 취득이지 뭔 소리요? 그입니다. 이게 엉뚱한 소설을 썼다. 그입니다. 중개보수 뭔 보수를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데 그입니다. 세 번째, 연엄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연구 영역 여기도 깊이 이르려는 4번 볼까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요 27일 때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아주 따끈했을 때. 그때부터 만들었으니까 연구 영역, 그러니까 앞에 증언 이런 걸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숟가락 몇 개, 2개, 감정을 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4번에다가 많이 답을 했을 겁니다. 요놈은 긴가민가 애매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감이 안 오고 요놈에다 콕 찍었을 겁니다. 나와갖고 이제 337 박수 치고 난리 났겠죠. 5번에 볼까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개인 또 부위원장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또 답이 없네. 이러면 그냥 맴맴 돌다가 시간 막 10분 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놈 풀어 줘야 됩니다. 이놈 못 풀어도 돼. 그입니다. 뭐 시간 내서 이제 보게 되면 또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보실까요? 이제 조금 더 뭐 중요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내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마 요놈이 제일 안 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4번에 컨닝을 하게 해준 출제원들을 몇 년 동안
부정은 똑같습니다. 위촉에서는 안 된다. 5년. 그 5년만 동그라미일까요? 뭐 다른 거 볼 거 아예 없고,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5번째, 시험을 누가 실시한다고? 위탁. 아까 이제 시돌사, 그리고 국장 아래에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위탁은 누구라고요? 국장. 그리고 시돌사 바쁘니까 누구? 협회. 그리고 협회하고 어디라고요? 바로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사. 그쪽에다 맡긴다. 대학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눈여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고가 아주 독특한데, 자,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하면 예정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31페이지 제일 아래 있습니다. 예정. 그럼 줄을 옮겨볼까요? 예정 시험일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날짜를 이미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월이라고. 그 다음에 계략. 계략도 동그라미 할까요? 이렇게 예정하고 계략이 나오면 2월이, 여기다 90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2월 28일까지. 이 정도로 제일 짧은 달에다가 최소한 그까지는 알려줘라. 간단하게 알려줘라. 여기도 관보기도 나오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예정 공고인데도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확정 공고입니다. 바로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하면은 예정을 조용히 빼버렸잖아요. 두 번째 앞쪽에 그냥 시험을 시행, 시험 장소, 시험 방법 아주 여기는 아주 잘 써졌습니다. 합격자 결정, 응시 수수료, 반환.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시험을 일시하고 방법밖에 없더만 엄청 길어졌다는 겁니다. 확정 공고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간 넘어가 볼까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용장 쭉 써놓고 여기다 2월 쓰면 안 됩니다.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응시 원서. 자, 뭐 서식 그냥 써서 낸다는 거 어렵지 않고요. 원서 써서 내고, 그리고 수수료 내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도의 조례 결정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을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면 국장. 그리고 또 네 번째, 두 분 다 바쁘니까 공단에서 바로 시행을 하기로면 승인을 받아서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거의 잘 안 내봤지만 일단 원서 있더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요 수수료 반환은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돌려줄게. 거의 잘 틀리게는 안 했지만 돌려줄게. 자, 그러면, 자, 2번. 자, 특히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요 세 개는 전부입니다. 근데 기억, 니은은 아예 어렵지 않는데, 디귿부터는 조심하죠. 보실까요? 수수료를 과오납. 잘못 받았을 때는 과오납한 수수료 얼마? 전부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공단이 그런 실수 안 할 건데, 3만원 받을 거 5만원. 그러면 전부 다 돌려줄게 라고 할 거고요. 자, 님번은 이제 시험 시행기관의 응시자가 아닙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규책 사유로 시험에 우리가 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험에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돌려줘. 시험 자체를 못 봤으니까 이건 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기간 내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뭐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납입한 수수료 얼마라고요?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여기 이제 달라집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이 언제라고요?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그러면 접수 기간에 전부 돌려받는데 그 전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음 번이니까 두 번째니까입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뭐 하면요? 취소를 하면 납입한 수수료 얼마라고요? 자, 두 번째라는 걸 잘 알았는데 70으로 나왔네요. 80으로 나왔네요. X네요. 얼마? 60. 엄청 많이 깎입니다. 50% 바로 근처. 반띵 근처입니다.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60%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우면, 니을에서 정한 기간, 그럼 60에서 정한 기간도 또 경과했습니다. 지금 계속 경과, 시간 꿈을 거리면 손해가 엄청 커져. 경과. 60을 경과시켰다. 그러면 60 다음에는 5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험 시행일 요거 지금 틀려 있습니다.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저도 뭐 요거 이제 옛날에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꿔놨고요. 열흘 전까지 접수를 뭐 했을 때, 취소했을 때 납입한 수수료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100분의 50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숫자 막 바꿔볼 거예요.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2페이지, 요거 조금 뭐 교재가 좀 잘못 나온 것도 있으니까, 바로 32페이지가 이제 응시 수수료.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응시 수수료 돌려주겠다. 수수료 반환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반환.
자, 이것도 이제 심하게 안리속으로 추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한 7월 중순 정도 이제 공고할 건데, 바로, 자, 8월 보니까요. 8월부터 항상 접수하는데, 8월 6일 보니까 얘가 이제 월요일입니다. 8월 6일 월요일. 근데 항상 월요일부터 딱 열흘 동안 시험을 바로 이제 여기 접수를 먼저 합니다. 쭉 이렇게 볼 건데, 나 먼저, 그러면 열흘을 보니까 잡고 갔으니까 8월 하필이면 또 15일이,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시키려나 좀 애매한데, 아직은 8월 15일이, 여기가 이제 얘가 수요일인데, 얘가 딱 일요일이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열흘 줬으니까, 첫 번째가 누구요? 갑은 아주 철사방전 떨어갖고, 먼저 첫 번째 접수. 지금 열흘 동안 이게 접수인데, 접수 기간 내에 시험을 안 본다고 뭐 했다고요? 취소. 지금 다 취소할 거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접수하자마자.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입니다. 그러면 한 8월, 여기서 이제 8월 그죠? 8일 정도에 접수를 했다가, 저 시험 안 볼래요. 8월 며칠 되니까, 8월 10일 되니까 아주 철삭방지로 떨어져. 그 뭐하러 접수했대? 막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없을 거입니다. 접수를 했다가 바로 철삭맞게 아예 취소를 할 거냐고입니다. 8월 15일 전에 접수를 뭐 했을 때, 취소했을 때, 그럼 얼마를 내줍니까? 여기다 이제 100분의 60 걸을 겁니다. 얼마라고요? 전부 입니다. 여기 전부 안 주면 또 공단 다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뭐라고요? 전부 다 돌려주겠죠. 접수하자마자 취소를 했으니까 시험 안 본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줄게. 전부 다 내준다는 겁니다. 갑은 이랬고, 그리고 똑같이 8월 8일 정도에 접수했는데 을은 꾸물거리다가 보니까 접수 마감일 이게 접수기한인데 접수 마감일 다음번으로 8월 16일로 목요일로 좀 밀려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7일 정도 줄 건데 8월 그리고 22일까지 요걸 잡고 갔으니까 23일이 아닙니다. 22일까지 접수를 취소. 자, 그러다가 이제 저기서 이제 같이 접수를 했는데 언제요? 8월 20일 되니까 을이 저도 시험을 안 볼래요 라고 뭐 했다고요? 얘도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받겠냐고 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마감일입니다. 접수 마감일, 접수 마감 다음번, 접수 마감일까지가 전부입니다. 마감일 언제라고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번. 첫 번째 다음에 다음번이 엄청 많으니까 할게요. 다음 날부터 얼마? 7일 별로 안 중요하고 입니다. 딱 일주일만 줘. 바로 7일 이내에 뭘 했을 때 이렇게 취소를 하면 얼마를 내준다고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 두 번째는 알았는데 100분의 70 아닙니다. 100분의 60 많이 깎인다는 겁니다. 60%밖에 거의 반이 가까워집니다. 100분의 얼마? 60만 요것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반만 60%밖에 못 돌려줘. 공단에서 40%를 아주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랑은 여기는 취소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있는데 이제 병은 이제 정말 10월 돼갖고 정말 병 났다는 겁니다. 이제 시험장 못 가겠다 이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10월 지금 28일 요 날짜 안 바뀔 겁니다. 여기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시험 날짜가 이미 예정 공고로 발표는 돼 있다는 겁니다. 확정 공고는 7월달 따로 할 거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근데 얼마 전까지? 열흘 전까지. 지금 7일 이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도 7일 이내 그런데 너무 짧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10월도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 열흘 전까지만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언제? 18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시 그리고 59분 얼마? 장난하다가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 59죠. 확 눌러야지. 만약에 여기서 단 일주일 늦어지면 19일이면 열흘 전이 아닙니다. 이제 못 줘. 가든지 말든지 아예 그냥 우리는 알았어요. 아예 안 줄 거예요. 해갖고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만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시켰다는 겁니다. 자꾸 경과해봐라.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돼갖고 60도 경과되고 지나버리면 얼마 받니? 50%. 60 다음에 바로 50%입니다. 경과한 날로부터. 그리고 시험 시행일 열일입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바로 시험 시행일, 우리 교재 좀 수정을 해놔야 되고, 시험 시행일은 얼마 전까지? 열흘 전까지. 정말 열심히 생각해라. 10일 전까지 뭐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는 60 다음에 몇 퍼센트? 50%. 완전 반등입니다. 사이좋게 100분의 50. 그래서 공단도 14,000원, 28,000원이니까 1차 합해갖고 100분의 50만 뭐 반항하겠다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 반띵. 정말 사이좋게 반반 돌려봤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문장 막 바꿔내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이다. 틀렸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인데 전부 다 막 속일 거란 겁니다. 아니면 7일 이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인데 100분의 50이다. 그건 아니다. 100분의 60이다.
막 70이다 80이다 막 쏘고 볼 겁니다. 70, 80은 없어. 바로 50% 바로 근처입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환해 줄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는 합격자 결정은 이제 금방 합니다. 100점 만점에다가. 그래서 40문제니까 2.5점씩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꽈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0점 이상이니까 4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48점 괜찮습니다. 근데 30, 90 그래도 안 됩니다. 평균 60은 나와도 불합격. 꽈락 갖고 실무를 아예 못한다고 빼버립니다. 너 불합격. 다시 시험 문제 봐. 시험 봐. 자격증 못 줘. 그럽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시세법 한 과목이고 여기도 매 과목 그러니까 공법 아무리 적게 맞아도 40점은 16개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40개 중에서 그래야 이상이 되고 합쳐서 바로 평균 60이 되면 적대평가니까 다 합격자로 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고득점 자수 합격자 결정하는 것은 공고했을 때 상대평가 그 뒤에 문장 거의 안 내본 문장인데 조금 조심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 나란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요. 자격증. 합격자가 결정되면 자격증, 교부. 옆에 바로 이제 27회 때 설명해 놨던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개월이니 여기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는 아닐 거예요. 먼저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결정되면은 공고하고요. 두 번째 줄입니다.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 내준다고요? 1월. 1월 정도 꼭 문제로니까 1개월 이내. 요걸 2월 X개입니다. 뭐 실무는 그냥 딱 일주일 정도 되면 내줄 건데 일단 법으로는 1개월 이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못 쓰게 됐을 때 거의 잘 안 내는데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적을 때 할 수 있다에다가 꼭 붙여놓을까 하여야 한다. X. 약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라고 안 했어. 필요하면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는데 사무소니 주소지니 교부니 여기는 사무소 아니라는 겁니다. 주소지도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역을 옮겨 다니면 자격증 잃어버리면 세종시를 꼭 가야 됩니다. 세종시에서 받았다 그러면 전라도에 있건 서울에 있건 어디에 있건 무조건 처음 받았던 쪽에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수수료 때문에 그입니다. 3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놈은 그래도 저 1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사람 번지수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라고 제출하라고요? 자격증 교부해줘. 교부 사무소 X 주소지 X 선택 X 다 안 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세무서 아무 데나 가갖고 필요한 거 발급받을 겁니다. 이거 지금 절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부 쪽에서만 처음에 내가 어디서 교부 받았냐면 그쪽에서만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4번 별로 없고요. 그리고 컨닝하신 분 또 나왔네. 5년 동안 시험장에 못 간다. 근데 근무는 되더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거 잘 비교 넣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마지막 문제 나왔네요. 35페이지에서 바로 27회 때 문제입니다. 자격증 그리고 자격이나 자격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건 뭐냐요? 시험장 가면 저 틀리네 미출고져 있을 거고. 먼저 첫 번째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2월 이내에 아주 기다리다가 목 부러지겠다 2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이 기재를 하고 기재하게 만듭니다.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이제 나중에 자격증 받아간다고 거기다 아예 쓰게 합니다.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얼마 이내 교부한대요? 1월이 아니라 2월. 이런 식으로 살짝 틀리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숫자가 틀렸는지 볼까요? 자격 취소가 되면은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맞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개업 등도 될 수가 없으니까 사무소 근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안 틀려져. 재교부 신청할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여기다 사무소 아니면 주소지 X역입니다. 교부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격증 돼요.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내팽개치는 거니까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예 신경을 안 써. 자체를 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자격증 교부, 여기는 대여라는 겁니다. 이런 게 판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이름 써봐라. 더 넓다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사유니까 자격 취소해야 한다. 맞잖아요. 이게 바로 양도되어요 라고 취소해야 한다. 맞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그냥 맞춰라.
라고 해서 아예 주는 문제가 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딱 요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기 막 등록에서 이제 업무까지도 약간 살짝 더 가볼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아예 1시간 정도 딱 잠깐 보고요. 이제 지금은 민법, 공법, 개론 이런 것들은 지금 초장에 잡아놔야 됩니다. 한 아무리 못해도 이제 5월 정도까지는 아예 민계공을 다 잡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제 더워지면 민계공 못 잡습니다. 못 잡으면 완전 그냥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초장에 좀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 법령 같으면 수업만 좀 간단하게 좀 집중해서 좀 듣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1시간 정도면 금방 볼 겁니다. 보고 나서 뭐 동영상 간단하게 보시고 나서 바로 다른 과목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